손끝에 새겨진 청춘, 고모의 낡은 사진첩. 우리 집안에는 유독 고모라는 단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박혜란. 내 아버지의 누나이자 결혼하지 않고 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 명절 때나 어쩌다 가끔 뵐 때면 고모는 늘 단정하고 깐깐한 모습이었다. 짙은색 정장에 꽉 묶은 머리, 감정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무표정. 우리는 그런 고모를 어려워했고 사실 조금 무서워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고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혜란이는 집안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 고모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거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고모는 돈이 많고 무섭고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고모는 우리 집안이 운영하는 대신물산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일구신 회사였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아들들이 아닌 딸인 고모가 회사를 맡아 지금의 규모로 키워냈다고 했다. 남자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왜 고모가 회사를 맡았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고모는 늘 바빴고 늘 피곤해 보였으며 우리의 사적인 질문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고모는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조문객을 맞고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슬픔에 잠긴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고모는 마치 감정 없는 로봇 같아 보였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고모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구나.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건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할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두꺼운 표지에 혜란이의 청춘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고모의 물건을 함부로 봐도 될까? 하지만 청춘이라는 단어에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다. 내가 아는 고모에게 청춘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앳된 고모의 모습. 내가 알던 깐깐한 고모와는 전혀 다른 수줍고 환한 미소를 띤 소녀였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대학 캠퍼스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내가 알던 고모는 없었다. 사진첩 속 고모는 생기 넘치고 꿈 많고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다. 사진첩을 넘길수록 고모의 모습은 점점 더 성숙해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에 항상 함께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남자. 고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거나 고모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연인 같았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사진 속 고모와 그 남자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바닷가에서 뛰놀고 벤치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 잠들어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행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사진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의 미소가 조금씩 옅어졌고 남자의 표정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두 사람이 기차역 승강장에서 마주 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고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남자는 고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도연 씨.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도현. 남자의 이름이었다. 고모의 청춘과 함께했던 사랑.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마지막 사진. 그리고 그 후 사진첩은 끝이었다. 이도현이라는 남자의 사진은 더 이상 없었다. 내가 알던 고모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낡은 정장을 입고 굳게 담은 입술, 외로운 눈빛의 고모. 사진첩을 덮은 나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내가 알던 고모에게 저런 찬란한 청춘과 깊은 사랑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그 남자의 사진은 마지막 기차역에서 끝난 걸까? 왜 고모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던 걸까? 그리고 어른들이 말했던 집안을 위한 희생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낡은 사진첩은 굳게 닫혀있던 고모의 삶의 비밀스러운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 너머에 숨겨진 고모의 아픔과 진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벽 뒤에 숨겨진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왜 얼어붙어 버렸는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제1장 쓰러져가는 가업 첫사랑의 계절. 사진첩을 발견한 후 나는 고모를 다시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낡은 사진첩 속 앳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환한 미소가 왜 사라졌을까?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고모의 젊은 시절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내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고모. 혜란 언니는 참 기구한 팔자였지. 젊은 시절에 예쁘고 똑똑해서 인기도 많았는데 엄마 고모한테 이도현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엄마의 눈이 커졌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봤어요. 거기에 고모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엄마는 사진첩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복잡해졌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체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마침내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서랍을 열었다. 엄마의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포목점을 물려받아 대신물산이라는 섬유회사를 일구셨다. 사업 수완이 뛰어나셨지만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아주 세셨다고 했다. 고모 박혜라는 박 회장의 장녀였다. 두 분의 아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다른 삼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야무졌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아들들보다 딸인 고모를 더 총애하셨고 어릴 때부터 고모에게 사업을 가르치셨다. 고모는 타고난 경영 감각과 섬세함으로 할아버지를 곧잘 따랐다고 한다. 고모가 대학 시절 이도현 씨를 만났다고 했다. 이도현 씨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학도였고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고 뜨겁게 사랑했다고 한다. 고모는 도현 씨를 만나 처음으로 사업이나 집안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자로서 행복을 느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결혼하여 작은 화실을 열고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며 살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대신물산에 큰 위기가 닥쳤다. 할아버지의 무리한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회사는 부도 직전에 놓였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으며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아우성이었다. 집안은 풍비박산날 지경이었다.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할머니는 병간호에 매달렸다. 그때 할아버지의 아들들, 즉 내 아버지와 삼촌들은 아직 어리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사업 수완이 부족했다고 했다. 회사를 살릴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고모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모에게 부탁했다고. 혜란아, 우리 집안, 우리 대신물산, 내가 살려야 한다. 내가 이 회사를 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부탁이다. 내 어깨에 우리 집안의 운명이 달렸다. 고모는 당시 이도현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쓰러진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 무너져가는 집안, 무능력한 형제들을 보며 고모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쓰러져가는 집안과 가업을 구할 것인가. 고모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고 했다. 사랑하는 도현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도현 씨는 고모에게 말했다고 한다. 혜란 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할 겁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집안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도현 씨의 지지와 사랑은 고모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포기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 결국 고모는 집안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도현 씨와의 미래를 포기하고 무거운 가업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기로 한 것이다. 고모의 결정에 이도현 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고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기차역에서 만났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담긴 그 순간. 엄마는 그날의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고모는 도연 씨 앞에서 애써 눈물을 참았지만 기차가 출발하고 도연 씨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고 한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쏟아낸 것처럼. 도연 씨 또한 기차 안에서 고모를 향해 손수건을 흔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찬란했던 첫사랑은 잔인한 이별과 함께 막을 내렸다. 고모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던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조차 없었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려야 했으니까. 고모는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여 경영권을 인수했다. 남자 형제들은 아직 어리거나 회사를 맡을 능력이 없었기에 모든 시선과 기대는 고모에게 쏠렸다. 고모는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러 회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고모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다. 남자들로 가득한 회사에서 젊은 여자가 사장이 되자 무시와 견제가 쏟아졌다. 거래처들은 고모의 능력을 의심했고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심지어 친척들 중에서도 고모가 아닌 남자 형제에게 회사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모는 그런 시선과 편견 속에서 오롯이 혼자 싸워나갔다. 밤낮 없이 일하고 발로 뛰며 거래처를 설득하고 직원들을 다독였다. 그녀는 눈물 대신 땀을 흘렸고 좌절 대신 오기를 품었다. 사랑하는 도연 씨를 포기하고 얻은 것이기에 이 가업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동시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독한 마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엄마는 고모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일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으며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고모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 앞에서도 직원들 앞에서도 거래처들 앞에서도 강한 척, 괜찮은 척 버텨냈다. 혜란 언니는 정말 대단했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무너졌을 거야. 자기 행복 다 포기하고 그 힘든 짐을 혼자 짊어졌으니.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모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대신물산은 서서히 기사회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낡고 쓰러져 가던 회사는 고모의 손길 아래 점점 단단해지고 성장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할수록 고모는 더욱 외로워지는 것 같았다고 엄마는 말했다.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회사와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 소개팅도 여러 번 들어왔지만 고모는 늘 거절했다. 아마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사랑 이도연 씨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남자를 만날 마음의 여유도 준비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내 아버지와 삼촌들이 장성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고모는 대신물산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후였다. 형제들은 고모의 노력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고모에게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 형제들은 언니 덕분에 쉽게 살았지. 그런데 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는 아마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거야. 자기들 때문에 언니가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됐다는 걸 외면하고 싶었겠지. 엄마는 씁쓸하게 덧붙였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알던 차갑고 무서운 고모의 모습은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온 한 여인의 슬픔과 외로움의 가면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깐깐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고 무표정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낡은 사진첩 속 환하게 웃던 소녀의 모습과 지금 내가 아는 고모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나는 눈물이 났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지킨 그 대가가 고모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 같았다. 나는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기차역 승강장에서 이도연 씨와 헤어지는 고모의 사진. 맺힌 눈물 꼭 잡은 손.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글씨. 사랑하는 도연 씨.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고모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수 없었다. 가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에.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은 채 고모의 가슴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이 알고 싶어졌다. 이도연 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고모는 그를 다시 만난 적이 있을까? 고모의 삶에는 또 어떤 아픔과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낡은 사진첩은 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다. 고모의 숨겨진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고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무섭고 어렵기만 했던 고모가 이제는 아프고 가여운 사람으로 보였다. 고모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나는 슬픔과 외로움을 읽으려 애썼다. 나는 고모의 낡은 사진첩을 들고 고모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모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내가 알았다는 사실에 불쾌해하거나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혼자 조용히 이도현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도현. 미술학도였다는 정보만으로는 찾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첩 속 사진들을 단서로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사진 속 배경이 될 만한 장소들, 고모와 함께 다녔을 만한 학교나 동네, 인터넷 검색과 옛날 자료들을 뒤져가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오래된 미술 잡지에서 이도현이라는 이름의 화가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의 그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고독을 표현했으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화가라고 했다. 그의 사진을 보자 사진첩 속 그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기사에는 이도현 화가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으며 그의 그림에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깊게 배어 있다는 평이 많았다. 그의 그림에는 항상 기차가 등장한다. 떠나보낸 연인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을 표현한 것 같다는 평론가의 글을 읽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기차역에서 헤어진 고모와의 마지막 순간이 그의 평생에 걸친 그리움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나는 이도현 화가의 개인전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기록이 있었다. 혹시 고모도 그 전시회에 갔을까?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 평생 자신을 그리워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나는 이도현 화가의 그림들을 찾아보았다. 그의 초기작들은 밝고 따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림의 색채가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쓸쓸해졌다. 특히 정거장, 기다림, 흐르는 시간 같은 제목의 그림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림 속에는 항상 기차역과 기차, 그리고 쓸쓸한 풍경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의 그림은 고모에게 보내는 편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원히 닿지 않을 편지. 이도현 화가는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았다. 그의 갤러리나 출판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이도현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는 놀랐지만 이내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도현 씨가 아직 혼자 살고 있대? 그림을 계속 그렸구나. 우리 언니 생각하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언니도 아마 알 거야. 이도현 씨가 화가로 성공했다는 거. 하지만 아마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야. 엄마는 고모가 과거 이도현 씨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고모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낡은 사진첩 속 빛바랜 추억이 현재의 고모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추억이 고모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직접 묻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고모의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었다. 고모는 여전히 바빴다. 회사를 경영하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아픈 할아버지 병간호까지.
그녀는 늘 자신의 일보다 가족과 회사가 먼저였다. 나는 고모가 퇴근하고 집에 계시는 날 조심스럽게 고모 집을 찾아갔다. 고모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쓸쓸한 느낌이었다. 가족 사진은 많았지만 고모 개인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집은 고모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인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첩을 고모에게 내밀었다. 고모.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고모는 사진첩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차갑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사진첩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낡은 사진 속 앳된 자신의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이도현 씨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고모의 손끝이 이도현 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 위를 스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고모. 이도현 씨. 내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모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동시에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마치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내 아픈 과거를 들추느냐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고모가 집안 때문에 도연 씨랑 헤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도연 씨 화가가 되셨대요. 그림 속에 고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이던 고모의 약한 모습이었다. 나는 고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모의 어깨를 감쌌다. 고모.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몰라줘서. 고모는 내 품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어깨는 뜨거웠고 등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고모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차갑고 단단해 보였던 고모라는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벽 뒤에는 평생을 혼자서 아픔과 그리움을 사귀며 살아온 한 여인의 여린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고모는 나에게 낡은 사진첩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고모의 이야기는 5년 전 그날 기차역 승강장에서 이도연 씨와 헤어진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기차가 떠나고 도연 씨의 모습이 사라지자 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다고 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포기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집안을 살려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모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남자 직원들의 무식, 거래처의 불신, 자금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에 매달렸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이도연 씨와의 약속,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도연 씨는 늘 내가 꿈을 이루길 바랐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어. 내가 약해지면 도연 씨가 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니까. 고모는 이도연 씨와의 사랑을 포기했지만 그를 향한 마음과 그와의 약속은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했다고 했다. 그 약속은 단순히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회사를 일으켜 세우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와중에도 고모는 이도연 씨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고 했다. 그가 해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의 그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고 했다. 그가 잘 될수록 자신과의 이별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을 잊지 않았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 때문에 괴로웠다고.
몇 년 후 고모는 사업 때문에 파리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파리는 이도현 씨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곳이었다. 고모는 출장 기간 내내 고민했다. 그를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용기를 내어 이도현 씨의 갤러리를 찾아갔다고 한다. 갤러리에는 이도현 씨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고모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그림 속에는 기차, 쓸쓸한 풍경, 그리고 어딘가 고독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보는 순간 고모는 확신했다. 이 그림들은 자신을 향한 그의 그리움과 아픔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갤러리 안쪽에서 이도현 씨가 걸어 나왔다. 훌쩍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사진첩 속 젊은 모습 그대로였다. 고독함이 더해졌을 뿐. 고모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도현 씨도 고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수년 만의 재회.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모에게 다가왔다. 혜란 씨? 정말 혜란 씨 맞아요.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연 씨. 저예요. 혜란이에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흘러간 시간, 가슴 속에 묻어둔 그리움,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수많은 감정들이 눈빛을 통해 오고 갔다. 이도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혜란 씨. 어떻게 여기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고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고모는 그의 손길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파리의 갤러리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순수한 연인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이도현 씨는 고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모와 헤어진 후 한국을 떠나 파리로 왔고 오직 그림에만 매달렸다고. 그의 그림에는 항상 고모와의 추억, 기차역에서의 이별,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평생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모만이 전부라고. 고모도 이도현 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너져가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회사를 일으켜 세우느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이도현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팠지만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힘을 얻기도 했다고. 두 사람은 파리에서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과거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고 서로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고모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과 회사가 있었고 이도현 씨에게는 파리에서의 삶과 그림이 있었다. 함께 보낸 며칠 밤낮. 두 사람은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이도현 씨는 고모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고 고모는 이도현 씨의 변치 않은 사랑에 감사했다.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다. 고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회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현 씨는 고모에게 함께 파리에 남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살자고. 하지만 고모는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 버렸기에. 다시 한번 찾아온 이별의 순간. 이번에는 공항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기차역에서의 이별보다 더 아프고 애틋한 이별이었다.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이도현 씨는 떠나는 고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혜란 씨,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삽시다. 고모는 이도현 씨의 마지막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회사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리에서의 재회와 이도현 씨의 마지막 약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버티게 해주는 또 하나의 힘이 되었다.
그 후로 고모는 이도현 씨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의 그림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다. 고모는 그의 그림을 보며 그의 안부를 짐작했고 그의 그림 속에 담긴 그리움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 흘렸다. 세월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회사도 안정되었으며 내 아버지와 삼촌들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고모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 가족들은 고모에게 결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고모는 늘 웃으며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채워져 있었기에. 고모는 자신의 청춘 사랑, 행복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이 희생했기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고 회사가 살아남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고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몰랐던 고모의 상. 낡은 사진첩 속에 숨겨진 아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그녀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고모는 이야기를 마친 후 조용히 말했다. 사진첩.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이제. 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고모는 여전히 바빴다. 대신물산은 더욱 성장했고 고모는 여전히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독하고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그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낡은 사진첩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었다. 고모의 청춘, 고모의 사랑, 고모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족의 역사였다. 고모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고모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다. 그동안 나는 내 행복과 꿈만을 좇으며 살았다. 하지만 고모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과 책임감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고모 곁에서 대신물산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모는 처음에는 내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에게 사업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고모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격하고 냉철했지만 개인적인 시간에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미소 짓기도 했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었다. 낡은 사진첩을 함께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고모에게 물었다. 고모, 혹시 도연 씨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제는 고모도 행복하셔야 하잖아요. 고모는 나의 제안에 조용히 웃었다. 이미 너무 늦었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해. 내 아버지와 삼촌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모습만 봐도 나는 그걸로 충분해. 고모는 여전히 이도현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는 자신이 지켜낸 가족과 회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대신물산은 고모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나의 젊은 열정 덕분에 더욱 번창했다. 고모는 나에게 회사의 많은 부분을 맡기기 시작했고 나는 고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모는 나를 보며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는 듯했고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다. 나는 고모의 낡은 사진첩을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보았다. 사진첩 속 고모의 환한 미소와 이도현 씨의 다정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큰 울림을 받았다. 그것은 나에게 희생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세월은 흘러 고모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 고모는 정식으로 나에게 대신물산 회장 자리를 넘겨주었다. 취임식 날 고모는 단상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대신물산을 이끌어온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지지와 저를 믿어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우리 조카 김준서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준서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이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를 나에게 맡기는 순간이었다. 나는 단상 아래 서 있는 고모를 바라보았다. 낡은 사진첩 속 앳된 소녀의 얼굴과 지금 내 앞에서 담담히 서 있는 백발의 고모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나는 고모에게 다가가 고모를 꼭 끌어안았다. 고모,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모의 희생 덕분에 저희 가족이 있고 이 회사가 있습니다. 고모의 뜻을 이어받아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모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몫이다. 준서야.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 삶도 내 행복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모는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포기해야 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모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회장 자리에 오른 후 나는 고모를 더욱 살뜰히 챙겼다. 고모는 이제 회사 일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느 날 고모와 함께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이도현 씨의 사진을 보며 고모가 말했다. 준서야,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나는 꼭 다시 만나고 싶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과 단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고모의 목소리에서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느껴졌다. 나는 고모의 손을 잡았다. 고모, 분명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실 거예요. 고모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나는 대신물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결혼하여 가정도 꾸렸다. 고모는 나의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고 아이들은 고모를 따뜻하게 따랐다. 아이들에게 고모는 더 이상 무섭고 차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을 아껴주는 다정한 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낡은 사진첩 속 젊은 고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을 보냈는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했는지.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고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고모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가끔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사진첩 속 이도현 씨의 얼굴을 만지며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하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한 약속을 되새기고 있을 것이다. 고모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대신물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지켜냈다. 나는 고모의 낡은 사진첩을 보며 생각한다. 모든 삶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희생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고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대신물산의 역사에 우리 가족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낡은 사진첩이 전하는 유산처럼. 그리고 어쩌면 다음 생에서 고모는 이도현 씨와 함께 아무 방해 없이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